네, 다냐쌤 아니죠. 대박 주는 다냐 스승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입만 열면 수익을 계속 뽑아주십니다. 그냥 말만 하는 종목 다 받아 적고 싶을 심정이 드는데 증거화면 있습니다. 증거화면부터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고가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오전 10시 현재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담백한 수치입니다. 6월 3일 기억나시죠, 네. 선생님? 월간 특집 때 네 종목 말씀해 주셔서 수익이 전부 다 났습니다. 비아트론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고 대박은 사실 주포따에서 터지긴 터졌어요. 두산퓨얼스 51점인가요? 51.20%의 수익. 자, 그리고 넘어가서 카이노스메드 32.20%로 가장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9일이면 어제인 것 같은데요. 한네트, CU, 메디칼까지 8에서 9% 수익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저희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할까요?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자 그럼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 나중에 크게 효도한다고 참 많은 종목들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 종목 중에 나중에 크게 효도하겠다 싶은 종목 뭐가 보이세요? 바로 속 썩이는 아이 아이진입니다. 아이진이요? 네네. 23.20% 수익인데 이것도 속 썩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실적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 부분이지만 기술 수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부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 고요. 다른 업종 대비했을 때는 조금 아직까지 저평가고요. 가장 여기서 애착이 간다면 저는 비아트론입니다. 결국에는 키가 제일 작은 아이가 어느 순간 쑥 커 있는 것처럼 결국에 실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박 수익은 사실 두산퓨얼셀과 지금 카이노스메드에서 났는데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겠다 싶은 분들에게 어떤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지금 그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는 저는 따라가는 거는 조금 불편하지만 공격적이시라면은요 기준은 5,190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이제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급 상태를 보더라도 지금 보면 카이노스메드 같은 경우는 스펙과 합병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기타 금융이나 사모펀드 매도하고 있습니다. 5,190원을 한번 유념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산 퓨얼셀을 보면 이게 제일 우리 투자자분께서도 이거를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매각 이슈는 있다. 부인은 나왔지만 결국에 알짜기 때문에 매각 이슈가 있다라고 하고 결국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기타 법인과 연기금, 기관 매수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기타 법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빨간불?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오늘 일부 연기금이 27,000주 매도로 잡혔는데 오늘 14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 번쯤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이즈는 끌고 갈 수 있을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 두산퓨얼셀도 지금 25% 급등세 나오지만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희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다냐 선생의 단칼 전략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3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금리, 저유가, 저원화까지.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걸 뽑은 거는 이제 지난주 이 코너에서 이 3저가 결국 우리 시장에 상승할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추가 상승과 추가 조정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 편하게 매수해서 기다리면 수익은 덤. 물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덤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이제 3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 경제 상황의 이제 그 주요 현황들을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폐쇄 정책이 이제 개방되면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지금 3저라고 해서 저유가와 저금리, 그다음에 원화 약세. 자, 이 부분은 88년도, 80년대 중후반과 90년대 초반 이때 상황에서 결국에 3저 현상으로 해서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3저 현상도 우리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인데 결국에 저유가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기업들의 생산 원가를 절감시킨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금리라는 것들은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원화 약세. 최근 들어서 원화가 강세로 보면 1,200원이 깨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원화가 1,100원대까지 유지한다면 원화 약세 기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에 어느 상황으로 가면 원화가 약세라는 것은 결국에 수입 물가라든가 이런 무역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원화 약세가 최근 들어서 1,200원대를 깨졌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게 홍콩의 특별지휘국 박탈로 인해서 싱가포르라든가 도쿄가 부각되고 있는데 서울도 한번 여기다 같이 맞아요. 들어갔으면 기억나요. 좋겠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부분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원화가 다시 강세로 이제 1,200원이 깨지면서 어떤 요인들이 나오냐면 외국 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결국에 주식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대두되죠. 왜냐하면 원화 약세에서 원화 강세로 전환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의 투자 수익과 더불어서 환차익까지 덤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엔 이게 수급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유가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상황과 크게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지난 3월 6일 여기를 보시면 3월 6일 개파락했던 부분에서 지금 거기를 돌파주고 메꿔주는 게 나왔을 때 일단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결국에 갭 매음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갭을 돌파해주지 못한다면은 결국에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고 결국에 여기서 하락을 본다면 하락폭은 결국엔 여기서 크게 조정을 받는다면 27.34불까지 유가는 다시 그것까지 내려올 거기까지 수 한번 있다고요? 열려일 수 있다. 가능성. 그렇죠. 네네. 안 올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가 부분은 3월 6일 갭 하락했던 부분, 갭을 한번 메꿔주는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 41.28불대에서 대략 41불대에서 유가는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유가가 안정된다면 궁극적으로 투자 심리라든가 관련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산업들까지도 지금까지 수익성 부진이 다소 개선되는 긍정적인 요건으로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힌트 나왔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들 뭐 넣어도 되겠네요? SO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넣어도 됩니다. 네, 근데 좋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좀 안전성 측면에서는 잠깐 넣어도 되지만 제가 살짝 뺐던 부분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환율 부분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 자, 지난주까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수렴형에서 여기서 만나서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여기 변곡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변곡점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1,200원이 깨지면서 원화 강세로 나왔는데 여기서 보더라도 이제 원화 강세 기조를 돌아가지만 결국에는 1,100원 수준을 지지했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용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바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귀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간에서는 결국에 이제 공매도가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처럼 매력적인 ATM기로 이용하는 거는 시장이 없어요. 전무후무하다. 네네.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
이게 규제가 풀렸을 때 외국인 들어온다고 하지만 결국에 지금 외국인들 비중은 2008년 이후에 최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아시아 신흥국이라든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침체 부분이 가장 낮고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저금리 기조가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에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부동산이건 금이건 달러건 주식이건 이런 쪽으로 해지하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 달러도 부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럼 대안이 뭘까요? 대안은 주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에도 이제 긍정적이라는 것이고요. 과거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어떤 쪽으로 갔냐면 안정적인 배당을 보여지는 리츠가 부각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츠들의 어떤 공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예전만큼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나오는 게 바로 고배당 기업이고 배당 투자 메리트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8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보통주와 본주와 괴리율이 큰 우선주들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5월 28일 이후에 5월 29일부터 결국에 삼성 중공업 우선주라든가 우선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품절주 품귀 현상이 매섭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난 5월 28일입니다. 하늘에서 0.25 BP 포인트 하락했을 때 우선주 집중하자. 보통주하고 괴리율이 큰 우선주를 집중하자 했는데 결국에 삼성 중공업 우선주 역시도 단기적 그 말하고 나서 이틀 지나서부터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빨간 폭죽이 터지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올라간 거 따라갈 거냐? 저는 반대입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또 쌍용량의 우선주도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캔들들이에요. 캔들의 폭이 작다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의 균형 상태라는 거고 캔들이 계속 밑에 꼬리를 만들고 있다는 건 누군지 모르지만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캔들이 작고 꼬리 달렸다는 거는 누군지 모르지만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도 보면 5월 28일 이후로 거래 한번 실어주고 나서 지금 쌍용량의 우선주는 15,000원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래 주체가 누구냐면 금융투자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기관들 역시도 시장에서 저금리 상황에서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대 차익 이런 것들이 우선주들이 부각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선주를 사야 되냐? 그러게요. 큰 손을 따라서 우리도 우선주를 네. 사봐야 될까? 근데 그렇죠. 지금 오르는 우선주는 쳐다보지 그렇죠. 말자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우선주들을 보면 두산중공업 우선주도 시세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우선주도 많이 났습니다. 다 또 놓쳤네요. 네, 유한양행 우선주도 많이 나고 JW 중해제약도 많이 났고 많이 난 거 따라가면은 잠 못 자죠. 저는 항상 투자는 마음 편하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들 우선주들이 같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덜 오른 우선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보는 것들이 이제 대림산업 우선주입니다. 대림산업 우선주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로 보여주세요. 네. 대림산업 우선주를 보면 이것들은 지금 이제 기관들 여기 한번 참고를 볼게요. 연기금이라든가 금융투자들이 매수해서 기관 매수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봤을 때 어이구야 내가 좋아하는 가격인데. 그러게 우선주인데 1.80% 지금 견조한 보면 오름세?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본주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 보통주 같은 경우는 뭐냐면 KCGI 펀드 있죠. 네. 거기서 조선내화에서 이거를 매수하면서 경영권 지배구조 개선 이슈 때문에
최근 대림사는 본주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본주에 대비해서 우선주는 많이 못 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든 지금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마세요. 선생님, 근데 네. 지금 말씀하는 동안에도 네. 계속 2.05% 오름세 나타납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 제일 보면 바닥권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받쳐놓고 안 잡히면 말면 되잖아요.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요 눈에 보이는 바닥권 여기서만 잡으면 여러분들 편하게 안전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유행어 나오셨네요. 네. 따라가지 마세요. 네. 그럼 결국에 요거는 이 고점권들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호가라도 싸게 사는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한 호가라도 더 수익을 날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인더 네. 우선주 아까 써져 있었거든요. 코오롱 인더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코오롱 생명과학 그 부분 티슈진 그 부분이 다시 상장이 대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갔는데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여건을 해서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 한 번 가고 22,950원까지 갔다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냥 캔들이 작아요. 캔들이 작고 또 아래 꼬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힘의 균형 상황에서 저가 매수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서 갖다 놓고 체결 안 되면 말면 됩니다. 아, 지금도 약보합에서 다시 네. 뭐 0% 보합 네.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이건 기다리면 네, 기다리면 네. 한 호가라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역시도 저평가 맥락 본주와 차이 때문에 이런 것들 차라리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게 낫지 올라간 주식 따라가는 거는 저는 반댈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선주와 마찬가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저게 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원화 약세와 유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시장에서 장기간 소외된 업종이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볼까요? PPT 네.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저는 이제 거꾸로 다 한 바퀴 돌아가지고 모든 업종들이 순환매가 일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업종이 상사주들을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 징글징글하게 안 네. 오르는 징글징글하게 안 상사주까지 올랐습니다. 오를까? 설마? 네, 설마?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상사주들은 지금 워낙 약세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물동량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조선 기자재 쪽 움직였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물동량 증가된다라는 것이 결국에 상사주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데 과거 상사주들은 어떤 걸 하냐면 과거 자원개발 성과 부분이 결국에 실적 개선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면서 자원개발 쪽에서 이 기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실적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셧다운 해제하고 국경 간 통제 봉쇄했던 게 풀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 그 매수 주문 미뤘던 물동량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상사주들이 제일 재밌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업 다각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신규 사업을 진출하면서 수행 착출을 하는데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어발입니다. 안티 드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행기 택시, 항공우주, 택시요? 드론 택시 이런 것까지 항공우주 이제 MRO까지 나가고 있고 또 바이오 쪽도 나가고 있고 자원 개발도 가지고 있고 에너지 쪽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 상사주들이 2020년 예상 실적이 어떤지를 한번 보면 지금 대표적인 게 포스코 인터라든가 LG상사라든가 현대상사라든가 삼성물산, GS글로벌, SK네트워크스, 효성TNC, STX가 그나마 이제 상사주로 묶여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특징은 LG상사는 최근 자사주 취득 공실에서 주가가 저점 대비 100% 올라간 그런 국면이고요. 그다음 나머지들 쭉 봤을 때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2020년 실적 호전은 아니다.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것도 갔을 때 현재 주가 대비 19,000원까지는 끌고 왔을 때 이거는 한 3개월 적금보다는 좋습니다. 4개월 적금 목표로 하겠습니다. 4개월 적금. 4개월이요. 4개월 적금 봤을 때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19,000원 수준 반등할 수 있고 오, 10월쯤. LG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 취득을 해서 올라갔지만 2020년 실적 개선은 기대된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19,000원 수준까지는 상승할 여건 보이고 또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이제 현대상사입니다. 이 부분은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하고 이제 그게 물적 분리하면서 찢어졌는데 현대상사 역시도 과거에는 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어가지고 대북 이슈마다 이제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전형적인 상사주 맥락에서 실적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상사 역시도 한 2만 원까지는 목표가가 볼 수 있고 삼성물산은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삼사주 성격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건설과 바이오와 지주 쪽이니까 이거는 차차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이기 때문에 14만 원 수준까지는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GS글로벌은 실적 개선인데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받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한 2,500원을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일 재밌는 게 이제 SK네트워크스입니다. SK네트워크스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주구장창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SK네트워크스도 역시 6,400원 부근까지 우리가 4개월 적금을 들었다면 편하게 볼 수 있고요.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실적 어나운스먼스가 없어요.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건 볼 수 있는데 실적 부분은 제가 참고할 수 없는데 이건 역시도 16만 9천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TX는 이건 문어발입니다. 문어발. 바이오, 엔터까지 가지고 있고요. 또 러시아의 LPG 탱크 처리까지 하고 있으면서 이제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은 개선됐거든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STX 같은 경우는 결국에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되지 않는데 이건 역시도 최근 이슈가 나오면 결국에 8,800원까지 장중에 훅 갔다 오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은 STX 같은 경우도 6,800원, 6,500원대라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볼 수 있다. 대신에 이거는 경납니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래 안 되는 걸 피한다면은 SK네트워크스라든가 GS글로벌이라든가 현대상사 정도 이런 쪽을 한번 우리가 4개월 묵혀서 정말 구수한 된장이 되는 것처럼 네네. 내 계좌를 한번 살찌울지 아니면 속색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10월 정도면 추수의 계절이거든요. 상사 관련 종목으로 얼마나 추수를 많이 해서 또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저희 기대해보면서 다음 주 수요일은 직접 스튜디오에 오셔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매일같이 주포타 종목을 통해서 대박 찬스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